자,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자, O2 과학교재 100페이지 수업 내용이니까 교재 100페이지 펴고, 그다음 필기할 거 형광펜하고 빨간펜, 파란펜, 연필 다 준비해서 수업 듣도록 하자. 자, 시작할게. 자, 운동이 무엇이냐가 나오네, 그지? 자, 운동은 우리가 익숙한 말이지만, 과학에서는 운동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자, 줄 쳐봐. 시간에 따라서, 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말이다. 물체의 뭐가 위치가 변해야만 운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거꾸로 말하면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위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치 변화가 없으면은 이건 뭐한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정지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할 것이냐. 봐봐.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첫째는 줄 쳐봐봐.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면 당연히 뭐 걸린 시간이 짧은 물체가 빠르다고 하겠지. 예를 들어서 이 남학생은 100m를 가는데 25초가 걸렸어. 25초. 그런데 이 여학생은 똑같이 100m를 가는데 15초밖에 안 걸렸단 말이야. 그럼 누가 빠르다고? 이 여학생이 더 빠른 겁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뭘 비교하면 되노? 시간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죠?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반대로 같은 시간 동안에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같은 시간 동안에 운동할 때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운동을 할 때, 이동을 할 때는 자, 자동차 보세요. 똑같은 1시간 동안에 60km를 갑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는 똑같은 1시간 동안에 5km밖에 못 가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는 이동한 거리가 클수록 그죠?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럼 줄 쳐보세요. 이동한 거리가 많을수록 길수록 더 빠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 비교는 같은 거리일 때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 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할 때는 이동 거리가 일수록 빠릅니다. 즉, 이동 거리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자료인데 이게 다중성광사진 줄쳐보세요. 다중성광사진은 뭐냐면, 자, 이 물체가 그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B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그죠? 일정 시간 간격으로 찍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0.1초 간격으로 찍었네요. 그죠? 그랬더니 이런 사진이 찍힌 겁니다. 즉 여기와 여기 몇 초 걸렸다고? 0.1초 만에 찍힌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그렇죠? 자, 이 사진 하나하나가 0.1초 만에 찍힌 거예요. 그런데 A와 B를 비교해 보면 물체와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은 둘 다 0.1초예요. 얘도 0.1초, 그 다음에 얘도 0.1초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0.1초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누가 빠르노? 이동한 거리는 B가 크죠? A는 0.1초 동안 조금밖에 못 갔는데요. B는 0.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큽니다. 누가 빠를까요? 그렇지. B가 빠른 거지. 알겠죠? 자, 다중성광 사진 해석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럼 주칩니다. 0.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성광 사진 누가 B가 A보다 더 빠르게 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같은 시간 동안에 뭐가 크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크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필기를 해 둡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중성광 사진이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됐죠? 또 좋습니다. 속력이 빠를수록 물체 사이의 간격이 많아 넓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를 보면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물체의 위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줄쳐보세요. 위치는 기준점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얘기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점하고 또
기준점으로부터 물체가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한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동수가 지금 현재 이 지점에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기준점을 집으로 잡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기준점을 집으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집에서부터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400m죠.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400이니까 줄쳐봐라. 집이 기준점일 때는 동수의 위치는 얼마? 400m가 됩니다. 됐죠? 자, 근데 반대로 집이 기준점이 아니고 여기 있는 학교를 기준점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학교에서부터 동수까지 거리는 얼마가 돼? 300이 되지. 그럼 줄쳐봐봐. 학교가 기준점일 때는 동수 위치는 300m가 되죠.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기준점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필기 한번 해봅시다. 자,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 이 말이다. 기준점에 따라 물체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죠? 물체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달라진다. 그치? 자, 다음 속력. 속력 줄지세요. 속력은 일정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말한다. 즉 속력이란 이동한 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속력이 뭐라고요?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데 그냥 이동한 거리가 아니고 일정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말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일정 시간이 뭘까? 한번 필기해 보세요. 일정 시간이란 1초, 1초. 초를 보통 우리가 세컨드 이렇게 S 줄여서 표현합니다. 세컨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1분, 분은 미니트를 줄여서 MIN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1시간, hour죠, hour. 그래서 H 이렇게 줄여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속력이란 1초에 이동한 거리 또는 1분에 이동한 거리, 1시간에 이동한 거리를 말한다 이 말이다. 됐죠?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속력이 아닙니다. 2분 동안 이동한 거리도 속력이 아닙니다. 2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속력 아닙니다.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속력입니다.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속력입니다. 1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속력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됐지?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봅시다. 2시간 동안 200km를 이동하는 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이 자동차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자, 200km를 갔다 그랬죠. 이게 이동 거리네요. 근데 2시간 동안에 200km랍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속력이 아니죠. 그럼 속력은 뭐라 그랬지? 2시간이 아니고 1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구해야 돼요. 2시간에 200km가 갔으니까 이 자동차가 1시간 동안에 간 거리는 얼마입니까? 100km. 그렇지. 그게 속력이라고. 그래서 100km per hour 이렇게 나타내죠. 읽을 때는 km per hour 이렇게 읽었었는데 개정된 교과서에서는요. 매시 100km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당 100km를 간다 그런 뜻이 돼요. 자, 또 한 개 해볼까? 10초 동안 100m를 이동한 철수의 속력은 얼마냐? 철수의 속력은 생각해 봅시다. 속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1초 동안 100m 갔으면 그 속력이 되는데 10초 동안 100m 간 거, 그건 속력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속력을 구하려면 1초 동안 간 거리를 구하면 돼요. 10초에 100m니까 철수는 1초당 얼마를 간 겁니까? 10m 그렇죠. 그래서 철수의 속력은 10m per second. 10m per second. 매초 10m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속력은 결국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결과적으로 그죠? 속력은 이동한 거리를 뭘로 나누어라? 그치?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지? 그럼 여기다 박스 치세요.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하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단위는요, 이런 걸 쓸 수 있죠. 줄처럼 미터 퍼 세컨. 매 초 몇 미터 가냐 이 말이죠. 그래서 미터 매 초 이렇게 읽어준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선생님도 좀 덜 익숙하네. 킬로미터 퍼 아워. 그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킬로미터 매시. 그러니까 매 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속력. 자,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눕니다. 시간분의 이동거리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줄치자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자, 평균 속력도 평균이란 말 빼면 속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떨 때 사용하냐 하면 자, 물체가 속력이 계속 변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물체가 같은 속력으로 계속 운동한다는 것은 사실 그죠? 거의 없는 경우죠. 그죠? 이와 같이 물체의 속력이 거의 뭐 일정한 게 아니고 계속 변하는 경우에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근데 그 자동차가 어떻게 같은 속력으로 갈 수가 있냐고. 그죠? 그렇잖아. 그럴 때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자동차가 중간에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그런 것은 신경 안 씁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핫도그 사 먹으면서 소야 뭐라 카노 소시지에다가 떡 한 거 뭐라 그래? 소떡? 그거 사 먹으면서 자동차가 달리지 않고 정지해 있든 말든 그런 거는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속력이 어떻게 변했든지 그런 거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봐봐. 물체가 이동하는 전체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만 나누어라 이 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뭐 거리가 400km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차가 막혔어요. 그래서 천천히 갔습니다. 시속 한 50km per hour 정도 갔어요. 그 다음에는 차가 안 막혀서 좀 빨리 달렸다가 배가 고파서 휴게소 들어가서 소떡소떡 사 먹으면서 20분 동안 또 정지해 있다가 또 큰일 났다 싶어서 또 빨리 달리고 느리게 달리고 해서 서울까지 도착하는데 예를 들어서 8시간이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평균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중간에 속력이 어떻게 변했든지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평균 속력은 그냥 그죠? 총이동 거리가 얼마냐 그것만 보라는 겁니다. 400km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빨리 달렸든지 늦게 달렸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총 걸린 시간이 얼마냐 그것만 생각해라 말이다. 몇 시간 걸렸어요? 그래 8시간 걸렸잖아. 그죠? 그러면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50km per hour 즉 50km를 매 시간 동안 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바로 평균 속력입니다.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다가 평균 속력 한 개 적어 놓으세요. 평균 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력하고 똑같죠? 평균 속력 구하는 것도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 총 걸린 시간분에 뭐? 총 이동거리 하면 돼요. 그게 바로 평균 속력입니다. 차이가 없죠? 그지?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속운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 등속운동. 그럼 등속운동이 무엇일까 하면 등은 같다는 뜻입니다. 그죠? 속은 속력, 즉 빠르기를 말합니다. 그럼 등속운동이 뭘까요? 좋습니다. 등속운동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운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속력이 안 변하는 운동이죠.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줄쳐 보세요.
아까 배웠던 다중성광 사진의 경우에 물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합니다. 그죠? 자, 사진 보세요. 자, 사진이 찍힌 시간 간격이 1초래요. 그래서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1초, 이 간격도 1초 간격, 여기도 1초 간격인데요. 눈으로 보다시피, 그죠? 간격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즉, 1초라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자동차는 같은 거리를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무슨 운동한다? 그렇지. 등속 운동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옆에 표를 한번 봅시다. 이 표도 익숙해져야 돼요. 자, 처음에 여기는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0일 때에 이동 거리가 없습니다. 자, 1초가 걸렸습니다. 몇 cm를 갑니까? 4cm를 가죠? 4cm를 가고 있네. 자, 그 다음 1초 동안에 얼마를 또 가노? 그렇지. 또 4cm를 갔죠. 그 다음 1초 동안에도 얼마를 갔습니까? 또 4cm를 갔습니다. 즉, 1초라고 하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들이 다 똑같아요. 무슨 뜻?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자동차는 1초당 몇 cm를 가고 있어? 4cm를 가고 있죠? 그럼 1초에 4cm를 가니까 이 녀석의 속력은 얼마? 그죠? 속력이 4cm/s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리. 등속 운동이란 뭐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말한다. 그죠? 다중성광 사진에서 보면 사진이 찍힌 간격이 어떻다고요? 일정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시간에 따라 이동한 거리가 비례하여 증가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깨끗하게 지우고 설명할게요. 여기 보세요. 자, 1초 지날 때에 몇 센티미터 갔습니까? 4cm를 갔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시간이 2초 지날 때에 얼마 갔습니까? 얼마로 갔노? 8cm를 갔죠? 8cm. 그죠? 자, 그 다음에 3초 지날 때는 얼마 갔습니까? 12cm를 갔죠? 4초 지났을 때는 16cm를 갔습니다. 즉,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증가함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4cm, 8, 12, 16 이와 같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알겠나? 이게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의 특징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야. 자, 별표 치고.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비례하여 증가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비례하여 증가하는 운동이 바로 무슨 운동이다? 등속 운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지? 등속 운동 그래프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등속 운동 그래프.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그래프는 시간이 나와 있고 이동 거리가 나와 있죠. 그래프는 축을 잘 봐야 돼요. 자, 가로축이 시간이고 그 다음에 세로축 이동 거리입니다. 이게 형광펜으로 줄 한번 쳐봐. 됐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등속 운동이 뭐라 그랬노?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면 예를 한번 또 들어봅시다. 10cm/s 1초당 10cm를 가는 물체가 있는데 이놈의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1초일 때 몇 cm를 갈까요? 예, 10cm 갑니다. 그죠? 2초일 때는 얼마 갑니까? 보나마나 20cm를 가겠죠? 3초일 때는요. 30cm를 갑니다. 맞죠? 그래서 시간이 2배가 되면 이동거리도 2배가 되죠. 시간이 3배가 되면 이동거리도 3배가 됩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지. 그럼 들춰봐 봐봐.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합니다. 즉 이동거리와 시간이 비례관계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이 나와요. 됐지? 그럼 줄쳐라.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 되겠죠? 예를 들어서 봐봐. 1초에 아까 몇 cm 간다 그랬니? 10cm 갔다 그랬죠? 그러면 2초에는요?
2초에는 당연히 20cm를 가겠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이와 같은 직선이 나오면 이거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증가하는 것은 이동 거리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속력이 증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이다. 알았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라는 말이 나오네요. 기울기. 우리 수학에서 이 기울기는 들어봤죠? 기울기 어쩌고 하더라? 수학에서는 아마 X축의 변화량 분의 Y축의 변화량 이렇게 배웠을 텐데, 자, X축이 시간이에요. Y축이 이동 거리죠.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그냥 기울기를 가로분의 세로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뭐분의 뭐? 가로분의 세로입니다. 자, 가로분의 세로. 됐죠? 근데 가로값이 뭐야? 시간이죠. 세로값이 뭡니까? 이동 거리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니까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가로분의 세로.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시간분의 가로축이 시간이니까 세로축이 뭡니까? 이동 거리죠. 그래서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돼요. 기울기가. 됐지? 그럼 뭐 속력을 의미한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다시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에 뭘 구하면 기울기를 구하면은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됐지? 자, 그럼 선생님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동 거리 미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시간 초라고 합시다. 자, 보세요. 물체 두 개가 있어요. A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 B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A와 B의 속력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말입니다. 속력 비교. 자, 결론적으로 A가 B보다 속력이 빠릅니다. 왜 그럴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노?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뭘 구하면 기울기를 구하면 속력이라고 했죠.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뭐라고요? 속력입니다. 자, 그럼 기울기는 누가 큽니까? 보세요. A가 기울기가 크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B는 기울기가 작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A가 B보다 큰 거죠. 속력이. 됐죠? 이유는 뭐라고? A의 기울기가 그죠? B의 기울기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무슨 그래프?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뭐가 기울기가 뭘 의미하기 때문에 속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개념. A와 B는 무슨 운동을 한다? 둘 다. 그래. 둘 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나?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이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얘들은 등속 운동입니다. 절대로 주의해야 될 거. 속력이 증가한다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됐죠? 자, 무슨 그래프?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 알아봤습니다. 등속 운동에서 중요하죠. 모양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속력 그래프입니다. 등속 운동이 뭐라 했노? 속력이 일정하다 그랬죠.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것이 바로 등속 운동입니다. 그러면 시간하고 속력,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속력이 안 변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됐지? 자, 생각을 해봐. 등속 운동이니까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야 될 수밖에. 됐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줄쳐 보세요. 이 그래프가 있지.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 줄쳐라. 아랫부분의 넓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의미하므로 이래놨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이 그래프가 만들고 있는 아래쪽의 넓이, 즉
이걸 구해보면 뭐 어떤 모양이 나오노? 어떤 모양이? 사각형 모양이 나오잖아요. 직사각형 모양이.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줄 알지? 뭐 세로 곱하기 가로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런데 세로 값이 뭐야? 속력이죠. 맞나? 가로 값이 뭐고? 시간이네. 가로 값이 시간이니까 그죠? 넓이는 어쩌고 한다고요? 그래, 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속력 곱하기 시간 되잖아요.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 바로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이동 거리를 의미하게 된다. 됐지?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또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습니까?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라든지 이럴 때 아마 이거 배웠을 겁니다. 그죠? 요런 그러면은 요 식에서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런 거 우리 본 적 있나요? 이런 거. 이렇게 마우스 모양 그려놓고 그지? 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요 식을 꼭 알아둡니다. 시, 첫 글자를 따서 외우면 쉽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여기다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 이렇게 쓰잖아. 그지? 요 동그라미 해간 이 마우스 모양을 옆에 그려놓고, 그죠? 계산하면 쉽다는 거 우리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 그죠? 그래서 요거 활용하면 돼요. 어떻게 하더노? 속력을 알고 싶으면 이 속력을 가리고 보면 돼요.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그죠? 시간 알고 싶으면 시간은 이걸 가리고, 그죠? 이거 빼고 속력, 분의 거리.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죠. 그지?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 봐봐. 아랫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이죠.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가 직사각형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넓이가 속력 곱하기 시간을 의미하므로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이 뭔데? 거리죠, 거리. 그래서 이동 거리를 의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력 나와 있고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네요. 이게 5m/s고 운동한 시간이 5초라고 합시다. 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물체가 5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5초 동안 그래프가 이거죠.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를 구하면은 이 넓이가 이동 거리라고 했죠. 그죠? 알겠나? 그러면은 이 넓이 얼만데 5 곱하기 5잖아. 그지? 그래서 몇 미터다? 25m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얼마? 25m다. 알아두세요. 뭘 구하면 속력 시간 그래프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넓이를 구해주면 그래프 아래쪽에 넓이를 구해주면 그 넓이가 바로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고 갑니다. 등속 운동, 즉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는 물체의 그래프입니다. 중량 그래프라 그럴 때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는 이런 모양 나옵니다. 이거 절대로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운동? 등속 운동입니다. 기울기 구하면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속력입니다. 그 다음에 등속 운동이니까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변하지 않겠죠. 자, 이때에 그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쪽에 넓이를 구하면 넓이가 뭘 의미한다? 이동 거리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됐지? 자, 그 작은 것이 오른쪽에 등속 운동하는 물체 얘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알아봅시다. 등속 운동은 얘가 나오네요. 줄치고. 자, 무빙 워크 알죠? 이거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도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요. 에스컬레이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탈 때 위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쓰는 스키리프트. 등속 운동합니다. 그죠? 자, 에스컬레이터 당연히 등속 운동하죠. 컨베이어는 뭐냐면 공장에서 어떤 전자제품 같은 거 조립할 때 그죠? 부품이 옆으로 쭉 흘러가도록 일정한 속력으로 흘러가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되면요. 그죠? 이 벨트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것이 놓여 있어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조립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서 그죠? 자기 맡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제품이 지나갈 때만 빠르게 지나갔다가 느리게 지나갔다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그죠? 그다음에 모노레일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뭐 운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종의 운반 수단인데 뭐 레일은 뭐죠? 기찻길처럼 그죠? 어떤 레일을 따라서 그죠? 물체를 운반하든지 사람을 운반할 때에 사용되는 이동기구 또는 교통기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모노레일도 등속 운동의 예가 됩니다. 됐지? 자, 그것보다는 자, 요거를 배운 거지만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등속 운동 그래프 중요하다 그랬죠. 자, 시간 이동 그리 그래프에서는 여기 이렇게 놓으면 속력이 빨라진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시간 이동 그리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이 나오면 이거는 무슨 운동? 등속 운동입니다. 속력 운동가 빨라요. 아까 선생님이 했어요. A가 빠릅니다. 왜요? 기울기가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A 기울기가 크잖아요. 됐죠? 자, 그럼 주칩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A가 더 크므로 A의 속력이 B보다 빠릅니다. A요 기울기가 속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력 시간 그래프죠. 됐죠? 그럼 C도 속력이 일정하고 D도 속력이 일정해요. 근데 누가 빠릅니까? 당연히 C가 빠르죠. 말할 것도 없잖아. 봐라. 속력이 나와 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하라더라 그랬노? 그래프 아랫부분에 넓이를 구하면 그게 뭐라 그랬노? 이동 거리라고 했죠. 그죠?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누가 큽니까? C가 큽니다. 왜요? C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가 이 말입니다. 안 그래? 누구보다? B 아래쪽의 넓이보다 훨씬 크죠? 그렇잖아. 그래서 C가 더 먼 거리를 갔으니까 이동 거리가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C가 더 빠르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몇 쪽이고 그 옆에 개념 속속이 103쪽 풀고 나서 수업 계속 듣도록 합니다. 지금 일단 강의 영상 멈추고 개념 속속이 풀어라. 시작. 자, 보자. 빈칸 넣기.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다. 그걸 뭐라 그랬더라? 물체가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물체의 뭐?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운동. 다중성광 사진. 일정한 무슨 간격으로? 예,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한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 그걸 뭐라 한다 그랬노? 예, 속력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단위는 뭐 미터 퍼 세크나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고 한다. 그럼 무슨 속력? 평균 속력이다. 이렇게 부르죠. 평균 속력. 시간에 따라 속력이 안 변합니다. 속력이 일정하답니다.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이다.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를 의미한다?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봐봐. 옆에 그려보고 생각하면 쉽다 이런 거는. 자, 이동 거리 세로축.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래프죠. 그럼 여기서 기울기 구해보세요. 자,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 뭐가 되노?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되죠. 그럼 뭘 의미한다? 속력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속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부분의 넓이는 뭐?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됐죠?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꼬표로 표시하시오.
속력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양이다. 뭐라 카노? 속력은 방향이 아니고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빠르기. 빠르기가 속력이지 무슨 방향이 속력이야. 이제 그래서 X. 물체의 위치는 그렇지. 기준점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는 얘기죠. 1시간 동안에 3600m입니다. 1초 동안에 1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은 같다. 말이가 같다 안 되죠? 틀렸습니다. 구해볼까요? 쉬운 것부터 구해보자. 1초 동안에 1m를 이동했으니까 요놈은 어떻게 하면 되겠노? 시간분의 거리 하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이 몇 초? 1초? 몇 미터? 1미터. 그럼 그냥 1m per second 몇 초당 1m죠. 자, 요놈 구해봅시다. 1시간 동안에 3600m입니다. 자, 그럼 거리가 얼마고? 3600m죠. 근데 시간이죠. 그런데 한 물체의 시간이 뭐고 기준이 초니까 그죠? 비교를 하려면 1시간을 초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1시간은 몇 초인지 아니? 네, 3600초입니다. 이건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1분이 60초잖아. 1시간은 또 60분이죠. 그래서 3600초입니다. 1시간은 몇 초? 3600초. 초. 요쌤 이거 틀렸네, 위에. 다시 할게. 3600m네요. 자, 3600m. 그 다음에 1시간은요, 몇 초? 3600초입니다. 그럼 이게 1m per second 맞네요. 계산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1초 동안에 1m. 그럼 당연히 이거는 1m per second죠. 그러면 속력은 같다 했으니까 맞는 얘기네요. 큰일 날 뻔했다, 그지? 자, 그래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반드시 통일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달리고 있는 지수의 위치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수의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요. 형광펜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랍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가는 조금밖에 못 갔네요. 느리네요. 얘는 좀 많이 갔네요. 다는 엄청 많이 갔네요. 그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갔을 때는 뭐 이동 거리가 클수록 빠른 거죠. 그럼 어느 구간? 예, 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필기. 자, 운동 시간이 일정할 때에 운동 시간이 일정할 때는 뭐 이동 거리가 클수록 마다 빠르다. 요걸 물어보는 거죠. 됐죠? 물체의 속력 이동 거리 걸린 시간을 구하세요. 자, 요런 것을 풀 때는 그냥 아까 그랬던 마우스 있지. 그거 딱 그려놓고 푸는 것이 수월합니다. 마우스 그릴게, 마우스. 나오라, 마우스. 갖고, 속, 시, 거속시. 자, 이렇게 놓고 풀어봅시다. 10초 동안에 100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 자, 속력은 어쩌고 하더라? 자, 속력은 옆에도 있네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죠? 그럼 시간이 몇 초 걸렸다고? 10초. 선생님 그냥 S로 쓸게요. 세컨드. 초. 10초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100m를 갔습니다. 그럼 얼마지요? 10m per second. 됐죠? 그 다음에 물체가 5m per second의 속력으로 속력이 나와 있네요.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거리는 뭐 하면 되나?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죠? 그러면 거리는 쓸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므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속력이 얼마고? 5m per second죠. 그 다음에 시간이 몇 초 걸렸다고요? 4초 걸렸습니다. 됐나? 그러면 4, 5, 20, 20m를 갔겠네요. 그래서 답은 20m. 물체가 10m per second의 속력으로 500m를 갔습니다.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그죠? 10m per second의 속력으로 500m를 갔다.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네요. 자, 적을까? 시간은 속력분의 뭐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리가 얼마입니까? 500m입니다. 속력이 얼마? 10m/s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얼마 걸릴까요? 50초? 50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50초. 4번 새 물체 ABC의 속력을 미터/세컨 단위로 구하고 속력을 비교한다. 자, 이거 속력 단위 변환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문제 A 보니까 1초 동안에 25m, 그러니까 미터/세컨이니까 시간은 전부 다 세컨 초로 맞추고요. 거리는 다 미터로 통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A는 1초 나와 있고 25m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풀면 되겠죠, 그지? 자, 그럼 A의 속력은 한 번만 쓸게. 속력은 뭐 분의 뭐야? 시간 분의 거리죠. 그럼 시간이 몇 초 걸렸노? A가 1초 걸렸습니다. 1초. 아이고 너무 쉬워라. 그 다음에 몇 미터? 25m 같죠? 자, 앞으로 선생님이 한 번 더 쓸게.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초를 쓸 때는 세크 할 때 첫 글자를 따와서 그냥 S를 쓸게. 그래서 1초. 그 다음에 25m. 그러면 25m per sec. 매초 25m. 25m per 매초 이렇게 됩니다. 25m 매초. 그 다음에 B는 보세요. 시간이 초로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고쳐라 빨리. 1분은 몇 초로 고치고 자 60초로 고치면 되겠죠. 60초와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이 몇 초? 60초죠. 60s. 60초. 그 다음에 120m를 갔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지요? 예, 2m/s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C는 2시간입니다. 자, 2시간 고치세요. 1시간이 3600초예요. 이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3600초입니다. 그럼 2시간이니까 몇 초? 예, 7200초가 되겠습니다. 72km를 물론 미터로 고치면 그 1km가 얼마고? 1000m입니다. 1km가 얼마라고요? 1000m예요. 그럼 동그라미 3개 붙이면 되겠죠? 동그라미 3개 붙이면 돼요. 그러면 미터로 고치면 72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미터 되겠습니다. 72,000m. 됐죠? 자, 그럼 속력 구해봅시다. C의 속력은 거리가 얼마? 72,000m. 시간이 7,200초.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12가 그렇네. 그래서 10m/s가 되겠네요. 됐지? 그럼 뭐 제일 빠른 거는 이거 A네요. A. 그죠? 그래서 A가 제일 빠릅니다. 다음 두 번째 빠른 것이 C네요. C. 그다음 C가 두 번째 빠르고 그다음에 B가 가장 느리네요. 그죠? 자, 요 문제 이해 안 가면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보고 단위 변환하는 거 꼭 익혀놔야 된다. 오른쪽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성광 사진이다. 평균 속력은 몇 미터/s인지 구하세요. 자,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노? 걸린 시간이 얼마냐 보고 그동안 간 거리가 얼마냐 그것만 보면 된다 그랬죠. 자, 봅시다. 1초 간격으로 찍었다 그랬어요. 줄쳐 봐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1초. 여기서 여기까지도 1초, 여기서 여기까지도 1초, 여기서 여기까지도 1초, 여기서 여기까지도 1초요. 그럼 시간 몇 초 걸렸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초 걸렸네요. 자,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자, 시간분의 거리에서 시간 몇 초 걸렸다고요? 예, 5초 걸렸죠.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동안 간 거리가 여기 나와 있네요. 100cm죠, 100cm. 그래서 그대로 써볼까요? 근데 미터/s라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100cm는 몇 미터? 그렇죠? 1m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1m 쓸게요. 됐나요? 자, 그럼 얼마입니까? 그렇지. 얼마? 0.22m.
per sec. 이렇게 되겠죠. 됐나? 자, 그 다음 6번. 그래프를 분석하여 다음 값을 각각 구하세요. 자,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이 나왔어요. 자, 이 물체는 무슨 운동한다고요? 예, 등속 운동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구하면 기울기를 구해주면은 기울기가 속력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기울기는 뭐 5분의 20. 몇 분의 몇? 5분의 20이죠. 5분의 20. 됐나? 그래서 얼마? 예, 4m per sec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랍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뭘 구하면 이 그래프 아래쪽에 넓이를 구하면은 넓이가 이동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지? 그런데 5초 동안 이동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까 5초가 여기죠. 그럼 요 아래쪽에 넓이를 구해주면 이게 바로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4, 5, 20 몇 미터? 20m를 이동했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20m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이제 잠시 좀 뒤쪽으로 넘어가자. 교재 103쪽, 103쪽에 보면, 아니 103쪽이 아니구나. 104쪽, 104쪽에 탐구 A 한번 펴봐봐. 탐구 A, 104쪽. 자, 탐구 A에 보니까 등속운동의 표현과 분석해놨네. 조금 전에 배웠던 등속운동. 자, 보자. 이게 다중성광 사진입니다. 자, 가의 경우에 그죠? 이 빨간 거 봐봐. 같은 시간 동안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니까 간격이 일정하죠? 예, 간격이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도 그죠? 같은 시간 동안에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간격이 일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어이구야. 간격이 일정하죠? 그죠? 그래서 가 경우, 나 경우 둘 다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대충 뭐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즉 간격이 넓은 것으로 보아서 이 자료를 봤을 때 나가 빠르고요. 가는 뭐 조금 나에 비해서 느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간격이 좁으니까. 그 다음에 이 두 물체는 둘 다 무슨 운동한다? 둘 다 등속 운동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같은 시간 동안에 찍힌 간격이 일정한 것으로 보아서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여기 주세요. 이 장난감 자동차를 1초 간격으로 찍었답니다. 이게 줄치세요. 볼까요? 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측정을 한 거예요. 가 경우에는 자,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시간이 1초가 지납니다. 1초 때의 이동 거리가 4cm입니다. 그죠? 2초 때에는 이동 거리가 8cm, 3초 때에는 이동 거리가 4cm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처음 1초 동안에 그죠? 위치가 4가 됐으니까 얼마입니까? 이동한 거리가 4가 되겠죠? 자, 이동한 거리가 얼마? 4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속력이 얼마? 1초에 이동한 거리가 몇 cm니까 4cm 아이가. 그래서 속력이 얼마? 4cm per sec입니다. 그죠? 단위가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구간에도 1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갔는지 보세요. 위치가 4에서 8로 변했죠? 그럼 이동 거리는 여전히 몇 cm? 예, 4cm 됐죠? 그럼 속력이 또 얼마? 1초에 4cm를 갔으니까 속력이 그대로 4cm per sec죠? 자, 그 다음 구간에서도 1초 동안에 정확하게 몇 cm? 8에서 10이 갔으니까 4cm 갔잖아요, 또. 그렇지? 그럼 속력이 또 얼마? 4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동차 가는 그죠? 몇 초? 얼마씩? 4cm per sec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장난감 자동차 B의 운동 분석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가 지날 때에 또 1초가 지났죠? 1초가 지날 때 이동 거리가 얼마입니까? 8cm죠. 시간이 1초 될 때에 이동 거리가 8cm입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얼마? 8cm per sec. 자, 그 다음 1초 동안에도 또 보세요. 이동 거리 얼마입니까? 8에서 16을 갔으니까 얼마?
또 8cm죠. 됐지? 그래서 1초당 8cm를 갔으니까 속력은 8cm. 그렇지. 그럼 나는 결국 얼마? 8cm/s라고 하는 일정한 속력으로 또 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얘는 8cm/s로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죠. 됐지? 자, 그다음. 자, 이거를 해석해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자,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 나온 걸 잘 보세요. 자, 가는 아까 얼마의 속력으로 운동하다네? 몇 초? 4cm, 그죠? 그리고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는 뭐 기울기 구하면 그죠? 기울기가 속력이라는 사실도 꼭 알아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야. 가의 경우에는 시간이 2초 때 몇 cm 갔어요? 4cm 갔죠? 2초 때는 8cm 갔단 말입니다. 3초 때는 12cm를 갔겠죠? 그래서 이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더니 그죠? 장난감 자동차 가의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1초당 8cm를 갔죠. 그래서 1초일 때 8cm 가고 2초일 때 얼마? 16cm를 갔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분석을 해봅시다. 기울기가 속력인데 나의 기울기가 그죠? 나의 기울기가 가의 기울기보다 뭡니까? 크죠? 그렇지? 그래서 누가 빠르다고요? 나가 가보다 빠르게 되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시간 속력 그래프입니다. 그죠? 가의 속력이 4cm/s니까 보세요. 4cm/s로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지? 그 다음 나는 8cm/s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죠? 있죠. 속력이 1초 때도, 2초 때도, 3초 때도, 4초 때도, 5초 때도 둘 다 속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됐죠? 자, 그럼 밑에 줄칩니다. 자,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시간에 따라서 두 물체 모두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인 경우에는 이동 거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뭐한다? 증가합니다. 그죠? 1초에 4cm 가면 2초에 8cm 갑니다. 3초에는 12cm 갑니다. 그죠? 그죠? 그게 바로 등속 운동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에 당연하죠.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가 클수록 속력이 큽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더 많이 가노? 나가 많이 가죠. 그래서 나가 더 많이 이동함으로 나의 속력이 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죠?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는 뭘 구하면 기울기가 속력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클수록 속력이 큽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큰 나가 그죠? 기울기가 작은 가보다 속력이 좋다고요. 얘가 더 빠릅니다. 그죠? 됐지? 정리해 봅시다. 등속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그랬죠? 이제 1초에 5cm 가는 놈은 2초에는 10cm 갑니다. 3초에는 15cm 갑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형광펜 줄쳐라.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뭐한다? 비례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2번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 무선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다. 자, 등속 운동에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그래프가 뭐죠?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가 그죠?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 이게 이거잖아. 됐죠? 됐나? 그럼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요놈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등속 운동이니까 이게 뭐가 와야 돼, 이게? 그렇지. 여기에 속력이 와야 되겠죠. 그죠? 됐지? 그래서 시간 축에 나란한 이 시간 축에 뭐하다고? 이 시간 축에 나란한 그래프는 뭐? 속력이죠, 속력.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 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이다. 다시
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는 여기가 원점이죠. 원점을 지나는 이런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면 이게 등속운동이고, 그 다음에 시간 속력 그래프는 뭐 시간축에 나란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이게 뭐라고? 둘 다 등속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트를 과학에서는 물리학이라고 하죠. 물리학. 물리학에서는 기본 개념 이해,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특히 물체의 운동에서는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란다. 자, 확인 문제 잠시 멈추고 확인 문제 풀어봐라. 그리고 다 풀었으면은 인강 계속 보도록 하고, 탐구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를 하고 옳지 않은 것은 곱하세요. 자, 탐구 A 봤지 아까?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가가 나보다 크다. 가가 나보다 작았습니다. 느렸죠,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X.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자, 보세요. 가가 나보다 속력이 뭐였습니까? 느렸습니다. 그러면 같은 거리를 가는 동안에 걸린 시간은 누가 더 길까요? 느린 녀석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럼 가가 나보다 길다 했으니까 맞는 얘기죠. 느려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아주 중요하죠. 자, 줄초밥 형광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니까 물체의 뭘 나타낸다? 속력의 역수가 아니고 속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속력을 의미한다. 그지? 그래서 X. 등속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등속운동이라고 했는데 등속운동이 뭔데?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 그지? 그지? 그런데 속력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하면 됩니까? 그래서 등속운동하는 물체의 뭐 이동 거리가 그죠? 이동 거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속력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X. 표는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속력을 구하세요. 헤헤헤헤. 자, 볼까요? 여기 1초 동안에 얼마? 2m 같네요. 그 다음 1초 동안에도 몇 미터 같습니까? 2m 같네요. 그 다음 1초 동안에도 몇 미터 같습니까? 2m 같네요. 그죠? 그럼 속력은 얼마? 2m per second. 10초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나와라 그 속시. 그, 속, 시. 그 속시. 다음 거리는 무이므로 속력 곱하기 시간이므로 속력이 얼마고 2m per second 곱하기 10초 몇 미터 20m가 되겠다.